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금요일날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코닥 지수가 한 4% 가까이 밀렸다가 조금 복귀했고, 또 코스피도 3% 가까이 밀리는, 상당히 이제 블랙 금요일, 이런 안 좋은 이제 지수가 보였고, 또 금요일장, 미국장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월요일도 약간 좀 경계를 하고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무리한 신용투자나 담보대출 이런 투자는 최대한 이제 자제하고 반등할 때마다 좀 줄여놨다가 지수가 완벽하게 회복할 때 이럴 때 이제 시도하는 게 다시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금요일 그 시장이 무너지는 데서도 이제 강한 종목들 유일하게 홀로 상승했던 춤절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한번 제가 찍어드렸죠. 다른 종목들 두 개도 강해서 이 종목을 단타로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 종목도 꼭 단타성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 보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와 위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불용제약이고요. 하나는 실수학입니다. 바로 기술적인 부분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까지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고, 또, 그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영상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이,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홀로 21%를 갔다 왔는데요. 이 친구 월봉을 상태를 보면, 이번 달, 이제 1월 달에 이제 대단한 거래가 터졌죠.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돌파하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우상향이 굉장히 잘 유지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그러니까 그 전에 이어졌던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들어왔고, 보시면 평균 거래량 이상이 들어왔고 드디어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홀로 이제 21% 갔다 왔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맞출 수는 없죠. 뭐 다음날 상한가 갈 거야, 올라갈 거야 이런 건 모르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는 상태죠. 이렇게 6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4개월간 떨어졌고 다시 3개월째 상승하고 있는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장기 추세가 이제 5개월 선이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중기 추세 조정이 되는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11월 6일부터 이렇게 11월 20일 요때 이제 황금주선과 5주선을 동시에 돌파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5주선 이탈한 적이 없죠. 그리고 1월 15일 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저번 주에 5선 밑에 살짝 빠지는 척해서 10선 근처 갔다가 이렇게 5선에 딱 올려놨습니다. 이 친구는 5선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요. 최소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절대 1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 주면은 10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5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해서 선으로 그려놓은 게 5주 이동 평균선이죠. 10주는 10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균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이 주식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이런 조정. 그렇다고 뭐 추세가 꺾인다거나, 즉,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방법은 일봉에서 찾으면 쉬운데,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그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보지 말고 쭉 당겨놓고 봅니다. 일봉에서 보면 잔잔하던 거의 없던 이 조용하던 거래량을 언제부턴가 빵 띄워놨는데 바로 이때 최초에 띄워놓은 게 11월 25일이에요. 빵 띄워놓고 가격 조정 그러고 다시 한번 또 날라갔죠. 또 날라가면서 이 친구가 이 1월 12월 4일을 기준으로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게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생겼어요. 자,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근처 이하를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근처 이하가 됐다는 얘기는 최초에 터진 이 대량 거래가 무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1월 28일 날 이쁘게 이 십자도 지형 완벽하게 십자도 지형을 그려놓고 드디어 빵 터졌습니다. 터져놓고 황금일선에 바짝 붙여놨죠. 우리나라 지수가 내일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국 지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적 반등 정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때 깨져야 될 때 이 친구 밑으로 즉 1월 28일 항상 이 저가 밑으로 이탈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월요일 날 이 황금일선 이 위에서 출발을 해서 이 밑에 이탈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상승할 확률이 있죠. 자, 주봉에서 2주 동안의 음봉을 그려놓고 시선 딛고 돌아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후선에서 출발하면 2주 동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요일날 지수가 무너지면서 못 버텨서 만약에 떨어지면 이전 저점, 즉 이쁜 십자도장의 저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이 자리를 딛고 다시 놀아나가주면 이 친구는 여기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기술적인 분석은 항상 이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이 중요한데 이 1월 29일 날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시장 안 좋을 때도 안 좋을 때 터졌는데도 음봉이나 뭐 긴 꼬리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 과정하는 꼬리들이 자꾸 터지는 건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단지 월봉에서 낮은 위치가 아니라 조금 높은 위치량이 걸리긴 해도 어마어마하게 뭐 저가 대비 엄청나게 막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대응을 할 때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친구가 거래량이 실려서 이 자리에 자꾸 매물대 소화가 일어나는 반응이 보인다면 이게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좋고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면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죠. 자, 불용지약의 재물을 보면 일단 현금 부분하고 부채 부분을 챙겨야 되겠죠. 제가 저번에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 법이라든가 주식의 튼튼한 거 이런 걸 보는 걸 말씀드렸는데 현금 유보율이 1300%, 부채비율이 99%, 즉 빚이 없어요 별로. 라고 자기 돈 갖고 사업을 다 하는 친구들이죠. 불용제약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원체 또 유명한 회사고 그래서 딱히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는데 어쨌거나 차트에서 많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지수가 약할 때 강한 종목들은 지수가 강해지면 아주 큰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지수가 약할 때 약간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수가 무너질 때 살짝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수가 좀만 돌아서면 빨리 돌아서는 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종목 시스웍입니다. 시스웍을 보면 역시 지수가 약한데도 지수가 약한 이틀 동안 제일 강했죠. 깜짝 놀랐어요. 시스웍 보고서. 자, 이 시스웍을 보면 월봉의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8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8월 19일 날 상점상 다시 강하게 한번 상승하고 두 번 찍고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가고 이제 심하게 들어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이런 질문은 사실 일봉 보고는 판단이 안 돼요. 항상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 월봉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월봉 5개월선을 최초에 이탈했을 때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 지지선이 10개월선을 딛고 돌아나간 현상들이 강한데 여기서 딛고 돌아나가느냐 못 돌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조정인지 하락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시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20년도 8월 달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 자리 전고점을 장장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면서 못 들어줬죠. 꼴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포님들 화가 났는지 5개월선을 딱 이탈했습니다. 저번 달에 이탈했는데 이번 달에 지켜줄 자리가 10개월선이었죠. 그래서 5개월선을 깼을 때는 일봉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줄줄 흘러내려요, 계속. 그렇지만 10개월선 근처에 와서 이제 이 친구가 옆으로 간다거나 이런 형태를 보이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자, 이 현상은 사실 여러 가지 차트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쉽게 보이는데 일봉에서 박스권을 깼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봉에서 이 저점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더 밀린 거죠. 이 자리를 깨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당일 손절이나 이런 걸 감행하는 게 맞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자리를 깨도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10개월 선이죠. 이런 현상은 이 시석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셀리버리를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게 일봉에서 박스권을 깼을 때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날인데 중요하게 이제 변곡점 자리가 여기죠.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많이 위험하죠.
더 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탈을 했으니까 줄줄 흘러내려요. 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 손실폭이 꽤 크죠.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친구가, 바로 여기서 신호를 주고 이렇게 상상 가죠. 자, 이 자리가 여기서 얘가 반등하고 어떻게 돌아서는지 어떻게 알고 하는 판단은 일봉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주선을 깼기 때문에 밀리고 조정이 들어온 건데, 이 조정의 끝이 어디일까 하는 판단은 월봉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월봉에 정답이 있다고 그러죠. 자, 월봉에서 11월 달에 최초의 5개월 선을 깼을 때가 바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하고, 이때가 제일 위험하고, 5개월 선을 깼을 때 당연히 일봉에서 이런 자리를 다 깨고 내려갔겠죠. 그러면 이렇게 10개월 선까지 버텨다가 돌아 나갔죠. 그러니까 중요한 5개월 선을 깼을 때 두 번째 지켜야 될 자리는 바로 10개월 선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월봉에서 10개월 선도 깼다. 그럼 이제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일단 박스권 이탈할 때는 손절 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리면 월봉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손절이나 이런 걸 아까워하지 말고 딱딱 대응에 맞게 이 주식의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주식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죠. 자, 어떻게 셀러버리 이제 흘렀는데 이 실석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최초에 12월 달에 이탈함으로써 위험 신호를 줬고 일봉에서 이렇게 잘 지켜오던 박스권을 그냥 깼습니다. 자,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쭉 기다려 보니 바로 10개월 선을 딱 찍고 돌아섰죠. 돌아섰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5주선과 이제 황금주선 맞고 떨어졌지만 5주선을 회복해줬어요. 이 친구는 월요일날 다시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일봉에서 이렇게 조금 살짝 밀리더라도 이제 5일선이나 아니면 어제 전일의 시가 근처, 저가가 2185원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밀리면서 주식이 옆으로 가게 되겠죠. 자, 옆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그러면 아직 5개월 선 장악을 못 해줬죠.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을 완벽하게 장악해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요 근처 10개월 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평균적으로 10개월 동안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10개월 선이 따라 올라가면 다시 한번 10개월 선까지 살짝 밀렸다가 왔다 갔다, 즉 반등의 지표, 완벽한 십자는 아니지만 반등의 지표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봉에서 대응하실 때 잘 지켜주던 저가, 즉 최저가 찍힌 날이 1월 19일이죠.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통 주식격언에도 있죠. 전저점 이탈 위험하다고 해서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이 근처 돌아 나갈 때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서 떨어져서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들고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 그러니까 이 조정권에 있던 이 모든 거래를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기회가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이전 저점을 이탈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할 때는 반드시 손절이나 또는 비중 축소 같은 대응법이 필요해요. 이 10개월 선을 지켜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돌아 나갈 수 있는 확률을 준 건데 이걸 깼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철저한 그런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수억 재무도 잠깐 볼게요. 실수억 재무를 보면 현금 유보율 2100%, 부채 비율이 3%. 와, 자기 돈 갖고 다 한 애들이죠. 부채가 아예 없는 거예요. 현금 유보율이 2000%에다 다르는데 부채가 3%면 빚이 아예 없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1.76%인데 배당 때마다 잘 주고 좀 더 주지. 영업이익도 뭐 꾸준히 나는 회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냥 괜찮은 회사고요. 의료 정밀기기 분야에 있고 이런 주식들이 월봉 바닥에 이렇게 싸게 있을 때 샀으면 좋았지만 이제 중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스윙 관점 또는 딛고 돌아 나갈 때 스윙 관점에 들어가면 단기에도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주식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다 상승을 예상하고 사지만 우리의 뜻과 다르게 지지선을 깬다든가 저항선 돌파를 자꾸 못한다든가 라면 일단 익절이나 손절을 진행함으로써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